실제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CEO 분께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어차피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이제 뜻하는 바가 있고 목표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 알맹이를 전달하는데 대신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청자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듣는 사람이 조화롭다던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면은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제 코드에 맞춰서 그 내용을 이렇게 형식을 바꿔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그 부분을 노력하고 있지만 그게 좀 부족할 때는 저희 회사의 분 중에서 이제 그런 걸 좀 같이 화이팅하면서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한테 평상시에 막 얘기를 하죠. 그분이랑 이제 좀 얘기를 오래 하고 잘 아는 사이니까 그분이 가서 뭐 이렇게 좀 해주시기도 하고 힘들 때 제가 없을 때도 이렇게 여러분 한번 화이팅 하시죠 이런 말씀 해주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 단점을 좀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도 그거를 많이 개발하고 싶지만 또 생각보다 잘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선 강연 잘 들었고요. 이렇게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를 처음부터 쭉 이렇게 잘 들었는데 듣기에는 좀 이렇게 평탄하게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잘 풀렸던 것 같으신데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이 공부를 하시고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없으신지 또 있으시면 그걸 또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사실 초등학교 때 막 그렇게 고생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제 실제로 사회생활하면서 좀 많이 고생을 했다고 하면은 고생인데 사실 저는 그 과정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NC소프트에 있었을 때 리니지가 출시 전부터 해서 뭐 클로스 베타, 오픈 베타 거쳐서 뭐 상용화까지 쭉 가는 과정을 함께 달리고 나서 회사에서 이제 나왔었는데 정말 힘들죠. 처음에 제품을 출시한다는 것도 힘들고 고객들 그 문의 세도할 때 힘들고 그래서 거의 한 6개월 동안은 맨날 새벽 2시, 3시에 택시 타고 퇴근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이렇게 수면실에 있어서 거기 자가면서 일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때 엄청 지금도 까맣습니다만 그때도 피부 많이 까매지고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살도 쭉쭉 빠지고. 근데 그때도 저를 되게 좀 보람차게 했었던 거는 일단 같이 하시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제가 힘들 때 넘어지지 않게 되게 좀 잘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사업한 후로도 마찬가지인 게 저는 사실 제 나이 때 사업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많지는 않지만 선배님들이 또 계세요. 그런 선배님들과 서로 어떻게 또 연결이 돼서 그런 분들 만나서 저보다 한 1년 먼저 또 2년 먼저 3년 먼저 창업하신 분들이 다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하면서 그때 네가 이거 고민하고 있을 텐데 요거는 크게 고민할 거 없고 이건 좀 신경 써라. 그런 식으로 되게 멘토링도 잘 해주시고 진짜 힘들지? 야, 너 힘들지? 하면서 술 한번 딱 사주시고 하니까 되게 그 힘든 순간을 사람의 힘을 통해서 되게 많이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하면서도 정말 많이 힘들었죠. 처음에 투자 유치하는 것도 힘들었고 최초에 지금 이제 사람들 약간 좀 더 늘었습니다만 최초에 한 분 한 분 모셔올 때 정말 설레이고 그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냥 말 한마디 실수하면 이 사람이 우리 회사 매력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사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었고 지금도 힘들고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지치지 않게 해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꿈과 사람들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또 옛날에 또 게임에도 많이 빠졌다가도 또 공부하다가 저도 군대 대신에 또 산업지 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경영 컨설팅 쪽으로 좀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좋은 아이템이 있어 언젠가 사업해야지 하면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공대 쪽 기술 쪽 하시다가 나중에 경영 쪽으로 사업하실 때 필요한 그런 사업에 필요한 그런 지식들이나 경영에 필요한 지식들은 어디서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 전공이 사업이고 제 전공이 지금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지 제 전공이 경영이다, 전공이 컴퓨터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가 저희 전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거는 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기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NC에 있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좀 많이 고민했던 게 제가 이제 인사평가 시스템 같은 것도 좀 만들었었는데 팀이 나중에 160명까지 늘어났었거든요. 8번째 들어왔는데 인사평가 시스템 나름대로 막 잘 짰다, 정규화시켜서 완벽한 시스템이야 불만 없이 하려고 했는데 다 불만이 있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얼마나 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느끼는 것도 다 다르고. 그게 너무 궁금해서 복학하자마자 인사관리라는 수업도 들었었고 마케팅 수업도 들었었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그때 책도 사보고 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대 동아리에 들어서 또 이제 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또 빨리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신다니까 프로덕트 피플, 마켓 머니인데 일단 프로덕트가 이제 아이템에 해당되는 걸 건데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저는 사실 사업의 아이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시장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좋으면은 지금 시대에 누가 뭐 휴대폰을 플립폰을 하나 만들었다. 파란 피 회사와 운 좋은 회사가 있죠. 그 회사들이 이제 휴대폰을 많이 만드는데 그런 시점에서 누가 플립폰 같은 걸 딱 만들어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었어라고 해봤자 고객들은 외면하죠. 소비자 가치가 없으니까. 시장에 하지만 휴대폰이 전혀 없는 시장에 가서 이런 휴대폰이 있습니다 하면 너도 나도 달려들겠죠. 그러니까 시장의 타이밍과 그게 되게 알맞는 그 제품을 고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이 아이템 내가 만들 줄 알아라고 해서 하는 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자기 만족이죠, 사실. 그리고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선배님들이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의미를 이제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좋은 팀이 있으면은 좋은 아이템을 주면은 당연히 잘하겠죠. 시장을 보는 안목까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일 테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적당한 아이템을 줘도 어느 순간 먹고 살 만큼 해요. 팀이 나쁘면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망쳐놓고 적당한 거 주면은 100점 100패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좋으면은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고 시장을 보는 눈도 생기고 투자자도 투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팀이 좋다. 뭐 검증되기까지 않았어도 뭐 팀이 좋다라고 하면 투자를 받을 수 있는데 사람이 나쁘면은 아무리 아이템을 좋아도 투자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사람과 시장에 대해서도 그 감각을 잃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학생 때부터 나중에 사업하고 싶다, 믿는다라고 할 만한 파트너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친구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과 많은 인연을 쌓아두시고 덕을 많이 많은 공을 들이시면은 나중에 언젠가 그게 사업하실 때 꼭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뭐 지금 질문자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김동신 대표가 어떤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굉장히 의욕적인 모습 보기 좋습니다. 어린 시절 과학자를 꿈꾸고 그리고 프로게이머에서 다시 벤처기업가로 거듭난 김동신 대표.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나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성공적인 인생의 메인 디쉬였던 꿈과 태도. 이 두 가지가 우리 모두의 미래를 풍요롭게 만드는 성찬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CEO 특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파프리카랩 김동신 대표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